하나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일을 적어본 겁니다. 수면장애, 우울증. 두통이나 눈떨림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신경질 난 몸이 병을 부른다. 신경질 난 몸? 통증은 계속되고 근육은 경직되고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신경이 신경질을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진 신경의 신경질을 막아라. 유아인이 꼭 빠진 화제의 움직임. 유아인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한 몸신이 떴다. 하루 동안 긴장되었던 몸을 이완시키고 신경질 난 몸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이게 눕방이구나. 화난 신경을 잠재울 움직임. 몸이 너무 편하네. 꼭 숙면 취한 그런 느낌. 우리 모두가 눕방이 체질이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외국인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더욱더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싶은 근황의 아이콘 냉동인간 최민영 씨 반갑습니다. 진짜 얼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냉동인간이라는 수식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훌륭한 방송, 유익한 프로그램 채널의 몸신에 근 1년 만에 지금 나왔는데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다소 좀 좋진 않아요.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그게 늘 좋지는 않아요. 좋은 적이 없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안이라는 이 외모가 되게 좀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난 빨리 조금 어른이 되고 남자가 돼가지고 조금 늙고 싶다. 근데 한 40대에서는 내가 트로트 음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걸 근데 40이 훌쩍 지나고 올해 44이신데도 아직 제가 그 성에 안 찼어요. 그 늙음이. 아직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최민영 씨와 함께할 나는 몸신이다.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주제 들어갑니다. 자,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결림, 예, 성기능 하지불안 증후군 이게 뭐죠? 저분은 온몸이 다 아픈가 봐요. 예. 자, 이 정도면 뭐 가벼운 거지라는 거부터 불안 장애까지 좀 등장을 했거든요. 오늘의 주제인 이것 하나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일을 적어본 겁니다. 이것 하나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일을 적어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생긴다고 뭐 하나 때문에. 오늘의 이것 주제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네. 뭐 두통이나 눈떨림, 그리고 뭐 가슴 두근거림, 뭐 누구나 나도 하나쯤은 있어 할 법한 증상들이 아닌가. 그럼. 저 같은 경우 되게 불안한 게 제가 몸신 안 나온 그간 1년 동안 한두 가지씩 제가 다 겪어본 증상들이라서 요즘에요. 네.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우울증. 대부분인데 민용 씨랑 나랑 그 잠도 못 자고 막 예민해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신경질 난 몸이 병을 부른다. 신경질? 신경질 난 몸? 몸이 신경질 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느낌이. 사실 몸이 신경질이 났다. 요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제 전시 상태, 즉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근육도 긴장을 하고 혈관도 긴장을 하고 각 장기들도 다 긴장 상태로 바짝 움츠러들다 보니까 통증도 유발이 되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을 이렇게 전시 상태로 만들어내는 신경질이 나는 신경은 도대체 어떤 거고 이 신경질 난 신경을 좀
잠재워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신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까? 주치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근육이 떨리고 통증이 생기고 신경질난 신경을 다스려라.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네. 박사님. 네. 아니, 오원영 박사님. 예. 오민철 박사님은 또 신경질난 몸을 달래는 우리 신경외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는지, 그분들 또 증상은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신경외과에 주로 오시는 환자들은 파킨슨이나 뇌졸중 같은 뇌신경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도 있고요. 또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처럼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목, 허리, 팔, 다리가 저린다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MRI나 CT 등의 검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신경의 이상 소견이 발견이 잘 되고요. 치료하면 증상이 개선이 잘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근육은 경직되고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이명, 위장장애 등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늘 말씀드릴 특정 신경이 부리는 신경질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화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뭐야, 저 정도로? 뭐야? 저 정도로? 상체 떨림이 굉장히 심하네. 어떤 경우? 가만히. 제가 가만히 계시는 건데 지금 네, 볼까요? 너무 떨림이 힘들겠다. 매우 심해서 이거 본인이 조절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목이나 볼 때 젊은 사람 같은데 저 정도면 안 돼. 자신도 모르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야. 네. 막 울고 계시는 것 같아, 꼭 느낌이. 이 환자분은 20대 젊은 여성분이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조깅을 하다가 자전거랑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뇌출혈이 일부 있고 뇌진탕 증상을 심하게 앓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 어깨, 팔이 심하게 떨리고요. 또 가슴 두근거림도 심해서 잠까지 제대로 못 자고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뇌파 검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절망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 오늘 말씀드릴 이 신경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었고요. 이 신경질난 신경을 달래주고 난 후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이 치료 후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몸을 증상이 그냥 깨끗하게 개선이 됐네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아까 선생님이 MRI나 CT를 찍어도 원래 그 전에 확인이 안 됐었던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대체 어떤 신경을 달래주셨길래 저렇게 달라졌나요? 예, 방금 영상 속 사례자분의 경우 사고 후유증이다 보니 증상이 조금 심각했는데요. 실제로 치료한 신경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 다음 보실 영상은 여러분들도 흔히 느끼는 증상일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신경질난 몸과 또 그것을 해결한 몸을 여러분 비교로 보고 계신데요. 이거 가끔. 이런 건 뭐. 이거 우리 자주 그러네. 그렇죠, 계신데. 이거 가끔. 이런 건 뭐. 이거 우리 자주 그러네. 그렇죠. 저도 가끔 저래요. 예. 가끔 저래요. 예. 진짜. 괜찮아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네. 좀 전에 눈썹 이렇게 떨리잖아요. 네.
저는 위가 가끔 떨리거든요. 위가? 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많이 썼을 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보신 정도의 가벼운 떨림 증상은 누구나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한 경우에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문제는 오늘 말씀드릴 신경질환 신경 때문에도 근육 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질환 신경 때문에도 근육 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앞뒤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이건 탈모인가요? 탈모. 아, 안면 홍조가 또 개선이 됐네요. 머리도 다시 나요? 머리를 가지고. 자기 앞에 문제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이게 주제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이 사진을 왜 준비하신 건가요? 이분들은 안면 홍조나 탈모가 있으신 분인데 병원을 저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사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 허리, 근육이 긴장이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팔다리도 저리고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신경을 달래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외에 안면 홍조랑 탈모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고. 안면 홍조랑 탈모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제는 그 신경이 뭔지 그러니까요. 밝혀주시죠. 네, 신경질을 내는 신경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 교감신경 많이 들어봤는데.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하는 자율신경의 하나인데요. 흔히 우리 디스크에 눌려서 살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말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은 채성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채성신경은 뇌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 팔이든 다리든 손이든 움직이는 그런 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신경이군요. 화진 속 신경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잘 걸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신경인데요. 보시면 얇은 막으로 감싸진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채성신경입니다. 이 채성신경은 실제로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그 선 정도의 굵기 한 3mm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2, 3mm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은 저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 사이로 전깃줄처럼 얇은 길을 지나면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을 말하는 건데요. 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혈관의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일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신경인데요. 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을요? 네. 어떻게 만질 수가 있어요? 만져서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짐을 당한 사람도 느껴요? 네, 네. 만지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저 만짐 당하고 싶어요. 저 만짐 당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만져볼까요? 일단 목을 살짝 돌리실 때 이렇게 도드라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목비근 또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흉쇄 유돌근에 손을 대면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게 우리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경동맥 바로 뒤쪽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을 쭉 누르고 들어가면 누르고 들어가면 경동맥 뒤쪽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눌렀던 부위는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는 위치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감신경을 초음파로 확인한 사진입니다. 초음파 위에 검정색 부분이 흉쇄 유돌근이고요. 아까 제가 잡았던 이 부분의 근육, 이게 흉쇄 유돌근이고 그 안쪽에 경동맥이 있고요. 그 안쪽에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손으로 눌렀을 때 척 닿는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척추뼈,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경추부터 시작해 흉추, 요추로 이어지고요. 목에서 허리까지 쭉 긴 선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척추의 등 쪽이 아니라 척추의 앞쪽, 장기가 있는 쪽 이 부분으로 쭉 선처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심장이나 폐, 위, 장 등의 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교감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 이 부위를 만지거나 주사를 놓으면 사람마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기만 해도 어떤 분들은 장에서 꼬르륵 거린다는 느낌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팔이나 발이 저릿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소름이 돋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교감신경이 척추 앞쪽을 따라 흘러가면서 온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온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감신경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기도 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우리가 놀라고 긴장했을 때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근육을 경직시키는 등 우리를 마치 전시 상황, 응급 상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는 신경을 말하는데요. 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를 이완을 시키는 부교감신경과 함께 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이 잘 기능하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감신경이 신경질 난 상태로 늘 교감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늘 교감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질난 교감신경이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교감신경은 우리 감정 상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신경인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교감신경을 신경질 나게 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거북목처럼 자세가 틀어져서 목이나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저는 거북목인데 나도. 자세 좀 틀어서 교감신경까지 영향을 주네요. 그것 때문이었네요. 아까 제가 최민용 씨 목에서 이 교감신경 만질 때 부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목비근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어깨 라인에 비해서 귀 라인이 5cm 이상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 경우를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근육 안에 교감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그 근육 안에 있는 교감신경도 마치 이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듯이 당겨지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는 자율신경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거북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거북목 말고도 척추가 옆으로 틀어지는 척추 측만증이나 또는 이 척추랑 골반뼈를 잇는 요근이 긴장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자율신경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용 씨 같은 자세, 저런 자세가 이런 안 좋은 자율신경의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쓸 때 보면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와중에 손옥숙 씨 같이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거는 이제 위아래를 다 망가뜨리는 거죠. 자율신경이 쭉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된 자율신경이 위에서도 한번 꼬이고 아래쪽에서도 또 한번 꼬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질난 내 몸을 잘 달래기 위해서는 자세를 빳빳하게 좀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길까요?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그런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근육이 긴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떨리거나 경직이 되거나 또는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통증까지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다 보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숙면을 유발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그다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장애, 불안 증상 이런 문제까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오르락 내리락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들과 유사한 증상도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앞서 설명드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또 혈관이 같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야, 그러면은 근육이 긴장되고 호르몬 안 나오고 그다음에 혈관까지 또 수축이 된다고요? 야, 이거 정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각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기가 뇌와 심장입니다. 뇌와 심장에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이런 급사를 할 수 있는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이제 성기능이 있죠. 오늘 배운 이 자율신경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이 성기능을 관장하는 지배적인 신경인데요. 이 교감신경이 신경질이 나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쾌감이 줄어들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사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 교감신경을 제대로 잘 조절만 해주면 성기능이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한테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치료를 했더니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교감신경만 잘 조절해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치료 전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걸로도 그럼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만큼 내려가고 얼마만큼 뒤로 가는지?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는지 또는 신경질이 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신경질난 몸의 시그널을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증상들인데요. 다양한 증상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는데 교감신경이 신경질이 나 있는 경우는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한 3-4가지 이상의 증상이 서서히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고 한 일주일 이상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교감신경을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도 서너 개를 그런데. 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교감신경이 신경질이 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잘 하게 되는데요. 특히 긴장을 잘 하는 게 목이랑 어깨 쪽 근육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 흉쇄유돌근이 긴장이 많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는 방법은 내가 세게 잡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보는 방법이 승모근을 한번 꾹 잡아보고 듬뿍 잡아보고 이 잡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흉쇄유돌근을 똑같이 잡았을 때 달라요. 아픈 게 비슷해야 되는데 이 교감신경이 신경질이 나 있으면 이 목빗근, 흉쇄유돌근을 잡았을 때 유독 아프고 뭔가 저림 증상이, 신경 증상이 커지는 것 같은 뭔가 느낌을 드득드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렇지만 저희 시간에서 분명히 솔루션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솔루션. 제가 대학 시절에 인도에 가서 요가 수련하는 분들을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의 하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신경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싶으면 갑자기 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또 갑자기 멈추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율신경에 작용하는 땀 분비 혈액순환 문제인데요. 즉 이 자율신경을 내 몸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이런 게 일종의 내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이완하려는 노력이 교감신경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오늘 아주 특별하게 내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방법 잠시 후 몸신이 나와 알려드릴 테니 선생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선생님이 주치 선생님께서 예고까지 또 친히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뭐 그럼 광고 보고 오나요? 60초 후에 잠시 후 스타들이 선택한 편안함의 끝 유아인이 극찬한 화제의 움직임 유아인을 편안함의 세계로 초대한 몸신이 떴다 당신의 신경이 부리는 신경질을 잠재울 편안한 움직임 지금 어떠세요? 썸 타는 것 같아요. 밀당인가 봐.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신경질 난 몸이 병을 부른다. 우리 몸이 더 신경질을 내기 전에 요거 좀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솔루션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특별히 오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그러게요. 네. 드디어 이걸 제가 이 몸신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신경질 난 우리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무려 130년 전에 한 연극 배우가 이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 고안을 잘 해내서 당대 지식인들이 이걸 배운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학 서적에도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배우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 셀럽들께서 이걸 배우시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운동 정말 저도 한번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오늘 배워보시자고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근데 뭐가 그 세상에서 제일 편안해지는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이라 함은 무릇 사람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힘들고 그래야지 운동이죠. 편안하면 안 된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모순이에요, 모순. 몸실하면서 노벨상 수상자까지 거론되긴 또 처음 배웠거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길래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대단한 일이 이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분위기도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몸신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늘 좀 기네요, 소개가. 네. 이분이시군요. 오, 컴버 배치 나왔습니다. 효진민, 라누나 무슨 일이죠? 정유미 씨, 손담비 씨. 진짜 화려한 소개.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휴잭맨, 마돈나까지. 이 정도면 뭐 최고의 마성의 운동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아인 씨가 뭐 프로그램에서 그 뭐 운동하는 걸 제가 보긴 했거든요. 혹시 그 운동인가? 그거는 진짜 이슈가 대박인데. 되셨어, 그치? 네. 혹시 그건가? 네, 지금 막 궁금증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할 때 문장의 처음이 편안함의 끝이었거든요. 자, 편안함의 끝, 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오늘의 몸신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유아인이 선택한 그 움직임 스트레스와 통증은 줄이고 불면증까지 개선 가능하다 잔뜩 신경질 난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알렉산더 테크닉 국제교사 김수연 요즘.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이미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거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해지는 그런 운동을 만나실 거고 잔뜩 신경질 난 몸을 이완시켜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릴 방법을 알려드릴 저는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번째로 되니까 맞네. 그분 맞아요. 그 유아인 씨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분 맞으시죠? 네, 제가 맞고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이제까지 하셨던 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어떤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의 몸과 움직임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 정도 알고 있는데 예. 관계는 없겠죠? 알렉산더 테크닉. 네, 관계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러긴 했는데. 알렉산더 테크닉은 130년 전에 만들어진 움직임 학습법, 신체 훈련법입니다. 호주 출신의 FM 알렉산더라는 연극 배우가 자신의 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연구하던 중 과도한 목과 머리의 긴장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연구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오랜 긴장과 잘못된 습관으로 신경질 나 있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해주고요. 그걸 통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게 몸의 긴장만 놓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발생시키는 통증들을 개선해 주어서 불면증 그리고 불안증에도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 의학서에도 이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유럽의 대학에서는 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운동이란 두 글자 듣기만 해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은 게 운동인데 아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의심이 갑니다. 네, 알렉산더 테크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 불필요한 힘을 빼고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두 발로 지금 서 있는다라고 하면 필요한 움직임만 활성화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근긴장을 가지고 서 있게 되면 그것들이 통증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뭉치고 짧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긴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놓여지면 신경질난 몸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저희가 긴장을 빼라 그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긴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 긴장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간단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긴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거고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움직임의 세계로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미지의 세계인가 봐. 그 세계로 가고 싶어요. 최민영 씨 같이 갈까요? 저도 항상 꿈꾸죠, 유토피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세상에서 가장 편해지는 운동을 이제 알려주실 텐데요. 앞서 등장하실 때보다 또 더 편한 의상으로 갈아입으셨고 우리 출연자들도 역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하실 동작은 세계에서 가장 편안해지는 움직임, 내 몸을 알아차리는 자각으로 출발하실 겁니다. 누워서 발목만 까딱까딱 움직여 보실 건데요. 제가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이런 동작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 뒤꿈치는 바닥에 내려져 있고 발목만 까딱까딱 움직이게 됩니다. 발목이 굽혀지고 펴지는 동작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를 관찰해 보시면 어떤가요? 발목만 움직이나요? 아니면 전신이 움직이나요? 온몸이 움직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발목만 움직이고 있고 저희 몸은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만 움직여도 이렇게 표면 후방선에 의해서 머리까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직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의 움직임을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다 일어나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반응.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뭐 볼만한 분을 먼저 봐야겠죠? 우리 최민용 씨. 네, 본명이 최경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경직돼 있어. 네.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어디 손 이렇게 네, 편하게 놓으시고요. 그냥 네. 손도 편하게 놓으시고 네. 뒤꿈치는 바닥에 놓으신 상태에서 네. 발목만 까딱까딱 하시는 겁니다. 뒤꿈치 안 붙여요? 붙이지 않으면 편하게 놓으시면 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표현드리면 까딱까딱. 한번 발목만 까딱까딱 해보시죠. 오, 네. 오, 네. 쉽게 표현드리면 까딱까딱. 한번 발목만 까딱까딱 해보시죠. 오, 네. 오, 네. 오, 네. 진짜 몸이 안 유연하죠. 움직이네. 올라오지는 않네. 내려가긴 하는데. 어디에 힘이 들어간 것 같으세요? 발등이요. 발등이요. 발등. 네. 다른 곳은 힘이 안 들어간 것 같으세요? 허벅지 어때요, 허벅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발목이 굽혀지고 펴지는데 지금 보면 양쪽이 균형 있게 되어지지가 일단 않고요. 지금 보면 양쪽이 균형 있게 되어지지가 일단 않고요. 지금 보면 허벅지가 긴장하고 있어서 위쪽으로는 움직임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보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됐다고요, 지금? 쉽게 표현드리면 이쪽이 막고 있는 허벅지가 긴장한 거구나.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움직임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제발좀 할 수 있게. 네. 그렇죠. 발목만 굽혀지고 펴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돼야 되는데 한번 혼자 해보시죠. 잘 보이실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나아졌어.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긴장이 놓여지고 필요한 곳만 쓰이면 흐름이 연결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곳에 힘이 안 빠지니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각이 알아채는 게 첫 번째. 내가 어디에 긴장하는지 알면 그걸 뺄 수 있다. 내가 어디에 긴장하는지 알면 그걸 뺄 수 있다. 이분의 긴장도로 점수를 따지자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뭐 10점 만점에 한 7.5 정도. 긴장도가 높다. 네. 이게 다 빠지려고 해서 빠졌는데 끝까지 여기 허벅지 여기는 안 빠지는데요, 이게? 여기는 상체는 거의 저도 느끼기에 한 거의 90% 뺐어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허벅지 쪽이면 뭔가 성기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바로 안 움직일 텐데. 갑자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완전하게 힘을 뺐는데 저희가 전신을 이렇게 움직임을 볼 때 확실하게 긴장된 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의 느낌 혹시 변화가 있어요? 변화는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빼느라고 전신을 다 빼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끝까지 여기 양쪽 허벅지는 어떻게 해도 안 빠져요, 힘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스트였고 이거 혹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신 분? 저 해보고 싶어요. 레이디 제인 한번 나와주세요. 이거 될까? 한번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저 무게 바닥에 잘 내려놓으실 거고 첫 번째. 뒤꿈치는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뒤꿈치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목만 까딱까딱. 발목이 굽혀지고 펴진다. 벌려도 됩니까? 근데 저렇게 V자를 벌려도 됩니까? 저희는 이걸 수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한 상태에서.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이 두 다리의 정렬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한쪽은 더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더 불균형한 것들이 움직임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지금 온몸이 다 너무 긴장돼요. 할수록 야, 이거 어렵구나. 긴장 푼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풀어. 본인의 이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머리를 일부러 흔들고 있어, 머리를. 왜? 눈을 한번 다 감고 한번 해보세요. 눈을 한번 다 감고. 눈을 감는 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거. 나도 감았어야 되는데. 나도 감았어야 되는데.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자, 눈을 감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본인은 어때요? 감으면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긴장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네. 눈을 감았을 때는 그 고유 수용 감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긴장도를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하시는 것보다는 감고 하시는 게 더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려볼까요? 네. 지금 레이디 제이님은 살짝 다리가 열려 있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길의 전달이 일단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조가 훨씬 좋은 구조인데 지금 긴장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무릎도 한번 힘을 빼보고.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고 이 구조에서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고 최민용 씨 같은 경우는 대퇴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구조는 이 상태였거든요. 근데 레이디 제이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허벅지 겉쪽에 조금 더 긴장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렇게 오늘은 경험하시고 이것들을 긴장을 놓아서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용 씨보다 많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본인이? 저는 훨씬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슷해가지고 조금 실망스럽네요, 제 자신한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몸, 전신의 긴장을 놓지 못한다는 건 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엔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긴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의자에 앉고 서는 동작을 굉장히 수시로 하잖아요. 근데 이 의자에 앉고 서는 동작에 사람마다 제각각의 행동 긴장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몸신 가족들의 긴장 패턴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번씩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 볼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뭐 형님 먼저 하시죠, 뭐. 형님, 왠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형님 내 머리 한갑이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얘보단 낫고 싶네요. 그쪽인데. 생각 많으셨어요. 앉는 걸 몇 차례 하시면 되세요. 앉았고, 네. 일어나고 한번. 이장훈 씨? 네, 일어나고. 반드시 손을 이렇게 짚고 일어나나요? 그래? 예의가 발라서 그런 거야? 원래 그래요? 손을 무조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지. 됐어요. 이장훈 씨의 모습.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짚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상시대로 그럼 할게요. 너도 짚고 앉았어. 여기 선조. 너무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일어나요. 항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일어나면? 자. 일어나면? 자. 그것까지 너무 말리 나가지 말고. 네네. 이쪽 와주시죠. 지금 두 분이 안구서기를 하셨는데 다른 패턴으로 안구 쓰셨고요. 이창훈 씨 같은 경우는 손을 쓰셨습니다. 네. 손으로 밀어서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최민용 씨 같은 경우는 기대어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양쪽으로 나뉘어졌었죠. 그래서 분산이 제대로 안 되고 한쪽에 힘을 줘서 일어나셨어요. 저쪽으로, 한 20도 각도로 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근데 성격이 삐뚤어진 거랑 좀 관계가 있을지. 관계가 있을지. 이걸 통해서 말리지 마세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는 일단 없애고 그냥 서보실게요. 쉬신 상태에서 제가 손을 당길 건데 그냥 제가 당기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세요. 제가 당길 거고. 좋아요. 밀당인가 봐. 밀당인가 봐. 이게 정상일까요? 느끼해. 비유를 드리면 마치 하지가 대나무 같죠? 꽂혀 있어요. 홍자죠. 네. 바닥에 박혀 있는 것 같아, 땅에. 저를 한번 당겨 보실까요? 살짝. 네, 그렇지. 이 상태. 지금 보면 당겨졌을 때
하지의 관절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과 무릎이 굽혀지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의 협응 패턴인데 잠깐만요. 지금 서 계실 때 이쪽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길 잠고 계시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허리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얘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계신 거가 되고 당연히 허리가 안 좋아지시는 원인이 되겠죠. 골반 아래에 고관절이 있고요. 고관절이 접혀지게 살짝. 살짝 관절들을 다 접어보세요. 여기요. 여기가 접혀. 그렇죠. 이 움직임, 여기가 굽혀지시는 게 원래 정상적인 구조. 무릎이 조금 앞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고관절이 굽혀집니다. 고관절이 굽혀집니다. 자, 지금 어디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근데 원래 그렇게 서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항상 여기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평상시에 허리에 힘을 주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공이 와 있는데 이 공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을 가지고 온 게 공로를 굉장히 쉽게 고관절과 무릎의 이 협응, 조율을 다시 찾으실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긴장도를 풀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해보시겠습니다. 공을 그냥 받으실 겁니다. 네. 제가 던질 거고. 네. 좋아요. 저한테 진짜 저렇게 공을 하고 받는구나. 던지시고. 진짜 저도 그냥 같은 상태로 받아볼게요. 지금 어떠세요? 저희 약간 나무 막대기 같지 않아요? 네. 썸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꿔볼게요. 저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미영 씨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무릎이 접히는 것만큼 고관절도 굽혀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좋아요. 무릎과 고관절이 같은 범위로 굽혀진다. 네. 근데 최민영 씨 뭔가 이상하다. 허리를 안 굽혀. 허리를 안 굽혀. 뻣뻣하게 이럴 때가 거기만. 근데 제가 이렇게 뻣뻣해도 어딜 가서 림보 게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1등 했어요. 여기서 공을 던지고 받기를 몇 차례 하실 건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저랑 여기서 하실 거고 조금 더 멀리를 만나셔가지고 멀리. 좋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관절이 굽혀지고 무릎이 굽혀지고 그때 상체도 따라가지고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똑같이 접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상체만 펴지면 앉아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상체만 펴지면 앉아지는. 그리고 가지는. 대부분 의자를 찾아서 이렇게 앉으시게 되니까 체중이 뒤로 가지는 거죠. 접혀지는 거고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가지겠죠. 접혀지는 거고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가지겠죠. 그래서 쪼그려 앉기와 의자 앉기는 다르지 않은데 대부분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시죠. 이런 습관이요. 그래서 최민영 씨 여기 오시고 저랑 공놀이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앉아지는. 좋진 않은구나. 해보시죠. 근육을 키우는 데만. 오늘 참 주사 맞는 것보다 힘든데? 좋아요. 기름칠 한다고 생각하시고 고관절 무릎 굽히세요.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을 잡습니다. 그렇지. 몸이 오케이, 좋아요. 아까는 진짜 상태가 안 됐는데. 기다리세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냥 무릎이 더 굽혀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체가 펴지면 앉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상체가 펴지면 앉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저 깨우쳤어요. 고관절. 아까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조금 더 이 움직임. 그렇죠. 이제 손 짚지 않고 일어나네요. 힘 안 들어가요? 어때요? 허리 편하네요? 허리가 편한데요. 훨씬 편하지. 힘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무게중심 살짝 뒤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굽혀지게 하시면 그렇죠. 네.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잘하고 계세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올해 44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44년 만에 의자에 앉고 서는 법을 제대로 익혀봤습니다. 확실히 처음하고 조금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늘과 땅 차이로 진짜로 놀라워요. 허리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건 진짜 처음 느껴요.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민영 씨였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좋지 지금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실제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척추 관절이 아플 때 디스크나 뭐 오십견 이런 것보다도 근막 자체가 경직이 되고 딱딱해져서 오는 통증을 말하는데 그런 게 빈도가 훨씬 많고요. 방금 그런 스트레칭이나 동작을 통해서 근막이 이완이 된다면 다양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경질환 신경도 근막 속을 지나기 때문에 근막이 이완이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몸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지는 그 움직임,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 이 진 면목을 이제 보여주시죠. 네, 알렉산더 테크닉 중에서도 하루 동안 긴장되었던 몸을 이완시키고 특히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데일리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고된 하루를 보내신 분들, 또 불면증이 있거나 뭔가 숙면을 취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명 토닥토닥 운동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일명 토닥토닥 운동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현대인들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그 항진된 교감신경이 내려갈 거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걸로 긴장을 내려놓고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그 긴장도가 상당히 높고요. 예, 늘 이제 교감신경이 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실제로 가서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했을 때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불과 뭐 5분 또 사람에 따라서 10분 만에 완전히 몸이 이완됐다고 하고 집에서 완벽한 수면을 오래간만에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분명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질난 몸을 달래주는 방법.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완할 수 있는 신체 스캐닝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편안히 눈을 감으실 거고요. 눈을 감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은 긴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놓여졌는지 보다 명쾌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눕게 되면 머리 뒤통수, 그리고 등, 그리고 두 골반, 엉덩이, 두 허벅지, 두 종아리, 두 뒤꿈치가 닿여져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드릴 건데요. 한번 지금 모래 위에 누웠다고 상상해 보시고 모래가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속성, 그리고 내 몸이 생긴 대로 그대로 각인시켜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기에 모래 안에 움푹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디가 모래 안에 움푹 들어간 것 같으세요? 오른쪽 팔 애기 주먹 쪽이에요. 네. 저는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쪽? 양쪽 비슷할까요? 좀 다를까요? 왼쪽으로 살짝 치우친 것 같아요.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 네. 예, 성승 씨는 오른쪽 어떠세요? 엉덩이 쪽이 살짝 더 깊이 들어가요. 오른쪽 엉덩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과 허리와 무릎 뒤, 발목 뒤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일자목이나 혹은 과도하게 꺾이게 되면 다른 부분이 보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한번 저희 손을 허리 뒤쪽에 한번 넣어 보실까요? 배꼽 정도 레벨이 되실 텐데 배꼽 정도 위치에 한번 손을 넣어 보시고, 자, 거기에서 살짝 위쪽으로 손을 올리셔서 거기도 손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배꼽 윗부분은 붙어야 하고 배꼽의 아래부분은 떨어져야 하는데 손을 넣었을 때 떨어지는 건 척추 근육들이 긴장해서 등이 들려진 상태이죠. 척추 근육들이 긴장해서 등이 들려진 상태이죠. 어떠세요? 배꼽 정도만 떨어져 있는지 혹은 등이 떨어져 있는지.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네, 건강한 척추를 가지시는 것이고. 네, 어떤가요? 등 쪽 좀 떨어져 있으신가요?
레이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손이 들어갈 정도. 네네. 그럼 이 상태로 누워있으면 충분한 이완을 취할 수 없고 이 상태로 잔다라고 하면 숙면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누워서 스캐닝 작업만으로도 내가 떨어져 있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미 좀 놓는 작업이 몸에 자율신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 보실 거고요. 우선 오른발의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향하게 가도록 살짝 뒤꿈치를 굴려서 그러니까 고관절로부터 다리가 외회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 뒤에 살짝 힘을 빼주세요. 자, 가능한 허벅지에 힘은 덜 쓰실 거고요. 자, 무릎 뒤가 굽혀진다고 생각하시고 뒤꿈치가 바닥을 미끄러지면서 접어보실 겁니다. 무릎 힘으로 간다고요? 저는 허리와 허벅지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능한 대퇴 힘을 놓으실 거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르실까요, 조금? 그래서 허리 힘은 좀 덜 쓰실 수 있고요. 그냥 관절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구르게 하시고 접어보십니다. 좋습니다. 자, 반대다리도 접어보실 거고 이창호 씨도 한번 도와주세요. 근육이 워낙 많으셔서 저분도 힘 빼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도와드릴까요? 살짝 놓아보시면 이 다리 펴보실 거고 가능한 얘는 덜 쓰실 거고 무릎 뒤가 슬쩍 굽혀지실 거고 그쵸? 이미 지금 힘 쓰고 계세요? 안 하셔도 돼요. 덜 쓰셔도 돼요. 자, 제가 합니다. 얘가 구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접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근육이 일하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반대 한번 혼자 해보시고 자, 무릎이 천정을 향하게끔 되셨죠? 자, 오른손은 오른쪽 배꼽 옆에 복부에 한번 올려놔 보실까요? 그리고 왼손은 왼쪽 배꼽 옆에 복부. 자,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열려지면서 바닥에 내려지셨죠? 얘를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세미 수파인 자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후두 머리, 두 어깨, 두 팔꿈치, 그리고 두 골반, 두 발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접지점이 생기면 훨씬 내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누울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해볼 건데요. 먼저 사일런트 랄랄라라는 호흡을 하실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랄랄라 한번 해봐 주실까요? 랄랄라를 하게 되면 혀가 입천장을 구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혀와 턱에도 긴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날숨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빨리 숨을 마시지 않으실 거고요. 입이 닫히면서 깨끗한 숨이 코로 들어가게 그렇게 몇 차례 해보실 겁니다. 같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턱관절의 긴장을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번 날숨에 같이 한번 해보죠. 아래턱이 부드럽게 움직이실 겁니다. 너무 크게 하실 건 없고요. 턱관절은 여기 있고 조금 더 열려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조금 더 입을 움직일 수 있다. 네. 여기 긴장 살짝 놓으실 거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위스퍼 R라는 활동을 하실 건데 위스퍼 말 그대로 이것도 속삭이듯 그리고 김설이듯 하실 겁니다. 마치 앞에 거울이 있고요. 거울에 김설이듯이 이때 약간 아래턱을 일부러 열진 않지만 열려지는 거를 좀 해보시고
아래턱이 살짝 빠지는 느낌? 내려지는 느낌? 그리고 혀는 긴장하지 않을 거고요. 혀가 그냥 툭 힘을 빼고 혀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창훈 씨 어떠세요? 지금 편안하세요? 호흡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냥 턱이 약간 기대된다긴 했는데 좀 편안해요. 긴장이 좀 풀리니까 오른쪽 왼쪽 균형이 조금 더 맞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ABA는 자나요?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정말 너무 몸이 편안하고 몸이 어느 부분이 긴장돼 있었는지 스스로 느껴지는 게 가장 신기한 것 같아요. 편안해 보입니다, 세 분 다. 네. 방송 이렇게 하면 편하죠? 호흡을 통해서 이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몸의 연결성을 살리는 동작으로 계속 이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명 기적에 가는 자세에서 조개 움직임으로 가실 건데요. 일명 기적에 가는 자세에서 조개 움직임으로 가실 건데요. 잠시 후 신경질난 몸을 달래줄 편안함의 끝. 이게 다가 아니다. 유아인을 운동 중 숙면하게 한 그 움직임. 새로운 패러다임의 운동이 펼쳐진다. 꼭 숙면 취한 그 느낌. 우리 모두가 눕방이 체질이야.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일명 기적에 가는 자세에서 조개 움직임으로 가실 건데요. 지금 세미스파인 상태로 누워 계시고요. 그냥 다들 아기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엄마가 기적에 가는 자세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나하나 가볼 거고요. 자, 무릎에 실이 달려 있고요. 누가 대신 하늘에서 실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천정에 매달린 상태가 되셨고. 네, 좋으세요. 네, 기저귀 가는 자세가 됐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손은 그냥 편안한 위치, 편안하게 어딘가에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무릎이 조금 더 열려지게, 근데 그걸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가 안정적인 범위인지. 그래서 살짝 이 상태가 좀 더 편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긴장 살짝 놓으시고 진짜 이미지 가져갑니다. 아기이고요. 기저귀 가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고. 천골이라고 하는 허리 아래 척추와 골반이 바닥에 닿아 계실 텐데요. 이게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시게. 근데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양쪽으로 조금씩 흔들면서 꼬리뼈와 양쪽 바닥을. 골반 조금 더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자, 골반 사이에 천골이라고 하는 척추의 아래 뼈가 있고요. 잠깐 이렇게 가볼까요? 그렇죠. 네. 뒹굴뒹굴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이 살짝 사선 아래쪽에 허벅지 바깥쪽이 바닥에 놓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발 위에 반대발을 포개실 겁니다. 다 같이 왼쪽이 사선 아래쪽에 놓이게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허벅지 바깥면이 되겠죠? 이 상태. 45도 정도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 내리실 거고 계속 상체와 코는 하늘 보고 있습니다. 두 발을 포개어 보십니다. 자, 두 발이 포개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나의 긴장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러 붙이지는 마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개라고 생각하시고 조개 입이 살짝 닫히고 열리고 하실 겁니다.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이니 하지가 움직이고 그러니 골반과 척추가 움직여지는. 꼭 붙이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걸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나는 무릎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허벅지를 움직이게 하고 골반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척추가 움직여지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위에 무릎이 아래 무릎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때 한번 아까 배운 숨을 해볼까요? 다 같이 숨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번 무릎이 가까워질 때 마치 거울에 김 서리듯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숨이 도와드릴 거고 형태가 중요하지 않고요. 무릎만 가지는데
나의 근막들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자, 반대쪽 팔 시선을 걔를 봅니다. 그 손을 보십니다. 자, 이제 무릎이 가까워지는 동작을 다시 하실 거고요. 진행이 되면 척추가 회전할 거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는 거죠. 자, 무릎이 가까워질 거고요. 무릎이 거의 붙은 상태가 되면 위에 무릎이 앞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굴러질 거고 시선 얘 봅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되돌아옵니다. 네. 몇 차례 이걸 해보세요. 자, 가능한 얘는 붙어 있어 볼까요? 그렇죠. 일단 두 무릎이 가까워지실 거고 여기는 저한테 무게 주시죠. 네, 그렇죠. 얘가 일로 진행될 거고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시선은 얘를 보시면 경축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힘을 빼시면 되돌아올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억지로 안 하실 거고 제가 갈게요. 얘가 갈 거고 두 무릎 가까워질 거고 그렇죠. 좋으세요. 시선이 계속 쫓아가실 거예요. 얘는 살짝 앞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시선이 얘를 보세요. 얘를. 그렇죠. 그러면 목의 긴장도 놓으십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두세 차례만 더 해볼까요? 두 무릎이 가까워지는 게 1번이고 위에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2번이고 그러면 그냥 척추의 움직임과 함께 어깨는 돌아가지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팔다리 늘어뜨리고 잠깐 쉬어볼까요? 한쪽만 해서 네, 그게 균형을 맞춰줄 수도 있고 저희는 양쪽이 같아지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내가 달라지는 거를 감각해 보는 거.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확실히 많이 이완된 느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 레이디 제인? 네. 네. 잠꼬대하는 거 아니에요? 잠들 뻔했어요. 지금 약간 몸이요. 그 세상 가장 푹신하고 편안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편안해요. 이 딱딱한 바닥인데. 그렇죠. 아까 처음에 누웠을 때는 막 여기저기가 베기고 막 불편한 느낌이었거든요. 바닥이 딱딱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 푹신하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뒤 밑에서 안아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목소리도 아이를 재우는 엄마처럼 조용해지지만 어쩌겠어요. 네. 이제 일어나셔야 시간입니다. 야, 이거 혼자서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데도 아직도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꼭 숙면 취한 그런 느낌. 맞아.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일어날 때는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눕는다라고 하면 오른손이 살짝 짚어주시면서 네. 머리가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네. 오. 내 옆에서 잔 거야? 지금. 숙면 취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눕방이 체질이야. 잘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아픈 분들, 환자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편해지는 그 결과들이 있어요. 파킨슨 병이라는 것이 사실 근육이 굉장히 강직이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병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가리키고 그러고 나서 추적해 봤더니 이분들의 행동도 굉장히 편안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지니까 우울감에서도 상당히 회복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이완을 많이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목 통증을 6년 이상 갖고 있었던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한 그룹에는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일반적인 처치를 한 후에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치 후에 12개월 뒤에 이 목 통증을 조사를 해보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을 알려드린 군에서 더더욱 이 목 통증과
목 통증에 관련된 장애가 많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만큼 목 통증 치료에도 좋지만 목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완화되는 거는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닌데요. 음악인들에게 익숙한 좀 근골격계 통증이라던가 스트레스, 또 무대 공포증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알렉산더 테크닉 교육을 받은 그룹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들에 비해서 음악적 테크닉이 향상이 되었고 또 심박수가 안정이 되어서 불안감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또한 스트레스, 신경 예민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운동으로. 자, 오늘 잘 따라하셨고 좋은 효과를 또 만났네요. 네. 예측하셨던 결과죠? 처음에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선생님들이 다 너무나 집중해서 잘 해주셔서 잘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굉장히 쉬운 동작으로 댁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영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고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30, 40대는 아직 좀 안전하지 않을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30대든 40대든 노안이 옵니다. 본인이 노안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노안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입니다. 힘주면 볼 수는 있어요. 이 정도에서 잘 보이면 노안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시네요. 저도 몸신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젊은 노안을 피할 수 있는 시력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틈만 나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잘 안 돼. 잘 안 돼. 막 눈이 막 빨개지는 것 같아. 채널 A